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시리에 나오는 위증절가, 이러한 뜻모를 소리를 향가에 나오는 한자들로 한번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상에 나오는 위증절가, 이러한 한자 구절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위증절가에 위는 가장하다라는 뜻, 증은 눈물을 흘리다라는 한자, 절은 빗질하다라는 절자, 가는 임이라는 글자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증절가를 이들 한자로 보고 뜻으로 풀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배우가 분장하고 나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머리에 빗질을 하라. 그리고 떠나가는 님에게 다시 돌아오시라고 애원하라.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라는 그 지시를 위증절가라는 네 글자로 써놓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덩이보원인 것입니다. 위증절가, 이 네 개의 글자가 합해져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덩이보원인 것입니다. 향가 제작법은 말합니다. 보원이 있다 하면 그 작품은 향가다. 가시리는 향가였던 것입니다. 덩이보원이 가시리가 향가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결과가 빚어집니다. 정읍사의 어기야 어강돌이, 아리랑의 아리랑 아리랑, 청산별곡의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 얄라, 이와 같이 뜻모를 이상한 구절들을 향가의 덩이보원으로 바라보았더니 모두가 매끄럽게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읍사 아리랑 청산별곡도 향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쾌지나 칭칭, 강강 수월래, 이런 구절들도 덩이보원으로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향가로 볼 수가 있다. 진짜로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향가가 가진 속성과 그 논리로 바라보면 쾌지나 칭칭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뛰어나와서 합류해 노는 장면을 연출하자, 이러한 뜻을 가진 덩이보원이었습니다. 강강수월래는 강 건너로 떠나가셨던 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연출하라, 이러한 뜻을 가진 덩이보원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황당한 억측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들이 언제 만들어졌고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뇌피셜 수준입니다.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리, 아리랑 이런 것들이 향가일 수도 있다라는 저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내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향가라고 주장하는 데는 향가의 거대한 논리 구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하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시조 중에서
지국총 어싸와 이러한 가사를 가진 유명한 시조의 구절이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시조의 한 구절에 이 지국총 어싸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국총의 지는 다하다 지입니다. 국은 두 손으로 움켜쥐다 국, 총은 서두르다 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국총이라는 구절을 이러한 한자의 뜻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부사시사라는 시조의 원문을 보면은 한자로도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국총 어싸와 하고 위 증질가의 표기 차이는 무엇이냐? 위 증질가는 한자가 위 증질가, 이러한 한자가 저는 순수하게 향가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국총 어싸와는 한자로 고산 윤선도께서 써 놓으셨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원문을 한자로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지국총을 한자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노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서둘러 노를 저으라, 이러한 뜻이 바로 지국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국총을 한자의 발음으로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지국총을 찌그덕 그리고 어사와는 어싸, 이러한 발음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바로 노저을 때 소리 의성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국총이라는 구절은 한자의 뜻과 그리고 한자의 발음을 이용해서 고산 윤선도가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자, 뜻과 소리 두 가지로 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향가에서의 일타쌍피 글자입니다. 다기능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여러 개 합해져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덩이보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자 고산 윤선도께서 덩이보온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향가에서의 덩이보온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도 임진왜란 후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절이 지국총 어싸와인 것입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쾌지나 칭칭 강강수월래, 지국총 어싸와. 향가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쾌지나 칭칭 강강수월래, 지국총 우리는 이러한 말의 뜻도 모르면서 덩이보온을 입에서 입으로 지어내오고 있었습니다. 공무도화가의 당내라는 이 두 글자의 덩이보온이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쌓아 올려놓은 고대의 인문과 역사 등 공든탑을 마구 흔들고 급기야는 폭파해버릴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저의 김양해TV 영상에 공개해 놓았으니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향가 작품은 고조선의 공무도화가입니다. 그 문제는 고조선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고조선이 위만이라는 연나라 사람에 의해서 멸망해버립니다. 고조선 최후의 왕 준왕이 고조선 사람들과 함께 마한의 청읍당으로 망명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왕을 칭하다가 사망합니다. 망명했던 준왕이 정읍에서 사망했을 때
우리 민족의 두 번째 향가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정읍사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 만주 일대에서도 사라지고 정읍에서도 사라지고, 그러나 향가는 계속됩니다. 고구려, 가야, 백제, 신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일본으로 바다 건너갑니다. 향가 루트가 만주에서 시작된 향가의 길이, 향가의 오솔길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해본의 흔적을 쫓아가면은 그 향가 루트가 드러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내 이 두 글자는 고조선인들이 향가의 오솔길, 향가 루트에 선명히 찍어놓은 발자국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가 공무도화가 끝구절 당내 공화라는 네 글자 중에서 당내, 바로 이 두 글자를 풀어낸 결과입니다.